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품 패션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화려한 빛을 발하는 넘사벽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저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진정한 명품 파워를 입증하는 브랜드입니다. 명품 업계 관계자들이 한입으로 동의하고 있는 에르메스 명품 브랜드의 지속적 성장 비결은 바로 시장 불경기가 아닌 시장 호경기 때 보여주는 완벽한 절제력이라 분석 중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최근 1년간 에르메스 주가 차트로서 최근 1년간 35% 주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내 시가총액 측면에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1위의 루이비통 주가는 8% 상승에 그쳤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에르메스의 최근 1년간 35% 주가 상승률은 분명 그 빛을 화려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르메스, 루이비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명품 기업 주식들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주가 손실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난해 플러스 주가 성적표를 받은 에르메스의 주가 아웃퍼폼에 시장과 투자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다음 차트는 지난 5년간 에르메스 주가 흐름으로서 역시나 5년 동안 310% 상승이라는 매우 양호한 주가 성적표를 기록 중에 있는 에르메스 명품 브랜드 기업입니다. 이는 다음 주가 차트들처럼 글로벌 럭셔리 명품 업계 동종 라이벌 기업들의 주가 성적표와 비교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주가 퍼포먼스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명품 업계 트렌드를 역행하는 에르메스 파워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품 버킨백 핸드백을 만드는 에르메스의 지난 2023년 3분기 매출은 전년도 3분기 대비 16% 상승을 기록, 이는 같은 기간 내 마이너스 매출 하락을 기록한 또 다른 명품 브랜드 구찌의 모회사 케어링 그룹을 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수백, 수천만 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슈퍼리치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에르메스는 이러한 슈퍼리치 소비층들의 러브콜 덕분에 최근 3년 내 2배 이상의 연매출 상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기업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에르메스의 모든 사업 부문이 경제 불황을 비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르메스의 향수, 메이크업 사업 부문의 최근 분기 매출은 그룹 전체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 둔화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부문은 에르메스 그룹 전체 매출의 4% 미만을 대변하는 한편 주력 핸드백 사업 부문의 호조는 여전히 에르메스 기업 플러스 성장력의 중추적 역할을 제공 중입니다. 다른 명품 라이벌 기업들보다 에르메스 기업이 잘 지키는 한 가지 사업 전략은 명품 소비자들에게 에르메스 제품을 과다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로서의 희소성 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다시 말하면 브랜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완벽한 절제력을 보여주는 에르메스 기업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에르메스는 총 매출의 약 4%만을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 이는 명품업계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비교 차원에서 명품업계 라이벌 기업 루이비통은 지난 2023년 상반기에만 총 매출의 12%를 마케팅 전략에 재투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등 유명 도심지 한복판에 화려한 빌보드 광고 대신에 에르메스는 대부분의 마케팅 예산을 에르메스 패션쇼들에 재투자하는 광고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수익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 한복판을 거니는 모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무작위식 마케팅 전략이 아닌 에르메스 패션쇼를 찾은 선별된, 그리고 명품업계를 선도하는 핵심 타겟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마케팅 전략과 함께 에르메스가 정말 잘하는
또 다른 사업 전략은 에르메스 브랜드들 중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을 더 적게 생산하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최고조로 유지하는 사업 전략입니다. 에르메스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버킨백 또는 켈리 핸드백의 경우 핸드백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구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르메스는 이들 인기 핸드백 연간 생산량을 매년 단 7%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이러한 에르메스의 제품 희소성 가치 지키기 전략은 시장 불경기 상황에서도 항상 슈퍼리치들의 지갑을 열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명품 중고 거래 시장에서 에르메스 중고 핸드백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켜내는, 즉 에르메스 리셀러에게 수익성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르메스 리셀러들은 잘 유지된 중고 에르메스 버킨 핸드백을 원가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약 2.3배의 높은 2,300만원에 중고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난 2022년 당시 최고 정점을 찍었던 2.5배 수치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원가의 2.3배 높은 가격에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시금 에르메스 브랜드의 희소성 가치를 잘 대변합니다. 에르메스가 다른 명품 라이들 기업들과 차별화해온 또 다른 사업 전략은 바로 제품 가격을 최대한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핸드백 등 제품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 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임팩트를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제품 가격 정책을 취하고는 있겠으나 여전히 적정 수준의 제품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에르메스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직후 급증하는 명품 소비 열풍 속에서 일부 명품 라이벌 기업들은 기업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단정지었으며 그 결과 단기간 내 제품 가격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샤넬의 미디엄 사이즈 클래식 핸드백 가격은 64% 상승을 기록, 이는 같은 기간 내 단 2.5% 상승한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 수준 대비 큰 폭의 제품 가격 인상 수준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제된 보수적 사업 전략은 분명 단기간 내 빠른 성장력을 연출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는 반대로 경기 호황기이건 경기 불황기이건 일관된 사업 성과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사업 기질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불행하게도 에르메스의 이러한 절제적이며 보수적 사업 전략은 다른 라이벌 기업들에게는 쉽게 따라하기 힘든 사업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짱 있는 사업 전략의 후면에는 자사의 제품에 목마른 슈퍼리치 명품 소비자들의 목마름이 반드시 함께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황이건 호황이건 제품 가격을 올리던 낮추던 에르메스 핸드백 출시마다 이를 품에 안으려 경쟁하는 슈퍼리치들의 활발한 미래 제품 수요가 있기에 에르메스는 절제적이며 보수적 사업 전략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로지 에르메스, 롤렉스, 파텍 필립과 같은 명품 브랜드 기업들만이 에르메스와 같은 슈퍼리치 고객 러브콜을 누릴 수 있는 현재 명품 패션 의류 업계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붕괴 사태 당시 전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며 경기 침체기로 이어졌으며 당시 글로벌 명품 시장 역시 마이너스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난 2009년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에르메스 연매출은 오히려 8.4% 성장하는 한편 이러한 에르메스 명품 파워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재연출되었으니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에르메스 연매출 성장률은 무려 81.6%라는 괄목할 만한 기업 성장력을 과시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명품 업계를 진두지휘하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케어링 3사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비교한 차트로서 9.5% 상승의 루이비통과 마이너스 22% 주가 하락의 케어링 그룹과는 달리 최근 1년간
38%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에르메스의 독보적 주가 성적표가 눈에 띕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듯이 기업 밸류에이션 지표 차원에서 에르메스의 주가는 예상 수익의 45배에 달하며 이는 22배의 루이비통과 17배의 추정 PE에 평가받는 구찌 브랜드를 보유한 케어링 그룹 주가보다 월등히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화려한 빛을 발하는 넘사벽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기업 저력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